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여부가 오는 16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반대표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합병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엊그제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반대표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확한 결과는 이사회를 거쳐서 오는 16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업계에서는 셀트리온 주주의 90%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주주의 30% 정도가 반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3사의 합병은 지난 2020년부터 계획되어 온 로드맵입니다. 이 서정진 회장은 3사를 통합한 뒤에 홀딩스의 상장도 검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었는데요. 이에 맞춰서 지난 1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마무리가 됐고 6개월 후인 현 시점에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도 추진하려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업계의 추정이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반대표가 지금 많다라고 보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선 양사 간의 사업 영역이 각각 바이오 의약품과 이 케미컬이라고 하죠. 합성 의약품으로 다를 뿐 아니라 기업 가치와 실적 차이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지난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은 셀트리온 제약보다 18배가 더 많은 반면에 주가 차이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2.5배, 2배에 불과합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도 셀트리온은 80배인데 비해서 제약은 200배에 달하면서 다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합병하게 될 경우에 이 기대 효과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바이오와 또 셀트리온 제약의 케미컬 사업을 통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고 또 자본과 시가총액 등 외형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 주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서 회장도 합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이 당장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보다는 유럽 제약사 인수 합병에 우선순위를 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약간 합병에 살짝 주저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추진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당장 상반기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올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 주력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이 글로벌 시장 매출의 신장세가 뚜렷했기 때문인데요. 이 해외 영업,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시너지가 작용한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 합병은 아무래도 그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의 통합 시너지 그리고 재무 투명성, 그 일원화를 통한 어떤 원가 경쟁력 확보 등 장점이 뚜렷했지만 셀트리온 제약과는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이번에 예상대로 반대표가 압도적이다라고 한다면 합병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 합병을 위해서는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셀트리온의 개인 주주 비중을 살펴보면 34.90%로 셀트리온 홀딩스 등으로 구성된 최대 주주보다도 큽니다. 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해서 회사 측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게 됩니다. 한편 셀트리온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조기에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가 하락했다며 이번에 합병이 무산될 경우 더 이상 관련 논의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